저쪽으로도 보여드리면 뒤집어졌다가 타. 스키핑이 정말 쉽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베스 낚시를 즐기면서 사용하는 모든 캐스팅의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캐스팅이 실전에서 어떻게 또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간단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버헤드 캐스팅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윳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로드의 스윙과 원심력을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캐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버헤드 캐스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가 하는 베스 낚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캐스팅인데, 지금 여윳줄이 길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윳줄을 인위적으로 짧게 주었다 그러면 스윙 템포가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도 오버헤드 캐스팅은 로드의 스윙으로 원심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전에서는 이런 또 여윳줄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짧게 주고 하는 그런 캐스팅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지금은 공간이 넓지만 뒷공간에 뭐 나무라든지 뭔가 저를 방해하는 제약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버헤드의 백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 경우, 자, 또 비행기 떴죠? 자, 캐스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뜨면 우리는 오버헤드를 던질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메이데이. 자, 보세요. 여윳줄이 짧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원심은 쓸 수 없고, 이 뒷공간에 백스윙을 할 수 없을 때, 그쵸? 그럼 여윳줄이 짧으면 스윙 스피드와 템포가 빨라져서 인위적으로 로드의 스윙으로 힘새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큰 백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고 간결한 백스윙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오버헤드로 뒷공간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전방을 향해서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팁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순간적으로, 그쵸, 오버헤드가 이런 식으로 뒷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응용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 캐스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풀립 캐스팅의 역동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풀립 캐스팅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휘어뜨렸다가 나가지만 위쪽으로 역플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버헤드 캐스팅은 뒷공간을 필요로 하는 캐스팅입니다. 하지만 뒤에 장애물이 있어서 백스윙을 할 수가 없을 때, 그쵸, 백스윙이 여기서 끝나서 바로 여기서 내려가는 거예요. 12시를 넘어가지 않는. 백스윙을 갔다가 떨어지면 공간이 부족하고 로드의 힘새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올라가다가 멈춰주면 루어의 무게에 의해서 팁 부분만 휘어지죠. 그랬다 기다려줬다가 펴지려는 순간에 밀어주는 이런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슬로우로 한번 보시면, 그쵸, 제 손은 여기서 요만큼 밖에 움직이질 않아요. 하지만 루어가 달려있는 팁 부분은 큰 운동을 하죠. 그러한 원리로 아주 간결한 동작으로 오버헤드 캐스팅을 조금 더 멀리 비거리를 확보하면서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 괜찮아?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오버헤드를 사용하는데 뒷공간이 부족해. 그죠? 백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방법이 너무 조금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알려드린 원심력이 있죠. 어느 정도 많은 여윳줄이 아닌 오버헤드 캐스팅 하는 정도의 여윳줄을 확보한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면 오버롤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심을 작동하다가 앞으로 원심력을 이용해서 발사를 하는 오버롤인데요. 이렇게 정지된 동작으로도 여러분들 장난치면서 손쉽게 던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동작보다는 12시 방향까지는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언더헤드 캐스팅이 오버에서 일어나는 그런 동작과 일치하죠. 그냥 단순히 원심만 사용해서 던질 수도 있으나
이 원심을 로드를 이용해서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리드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또 비행기가 떴어요. 자, 오늘 무슨 작전이 있는 날인가 봐요. 자, 그렇다면 근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짧게 이렇게 해서도 어느 정도 비거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뒷공간을 못 쓰고 좀 멀리 던지고 싶다. 그럼 로드가 올라오면서 회전을 시켜서 떨어지는 오버롤로 해서 많은 비거리를 확보하고 던질 수가 있는 오버롤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슬로우로 한번 보시면, 자, 그리고 다소 좀 가까운 거리, 근데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뒤에도 막힌 경우가 있고 우리가 갈대밭을 막 헤집고 들어가요. 그랬을 때 앞에 막 이런 풀들이 막 빼곡하게, 그쵸, 제 허리 높이까지 막 풀들이 있어서 도저히 피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평화롭구만. 그쵸, 그럴 경우 뒷공간이 확보되면 뭐 오버헤드, 사이드, 언더 모두가 가능하지만, 낚시를 하다가 우리 같이 좀 풀숲에 치고 들어가서 하는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 여윳줄을 이 정도를 확보하고 양팔을 벌립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로드를 휘어트리지 않고 그냥 얘를 탁 놔주면서 로드를 앞으로 숙이면, 그쵸, 이런 식으로 물에다 처박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도 원심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네를 탈 때 밀어주는 타이밍이 존재를 해요. 그쵸? 이 템포 훈련을 하셨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후웅 하면서, 그쵸, 손을 놓아주면 스풀이 풀려나가고 또 비거리가 확보가 됩니다. 멀리 던질 수도 있지만 이런 캐스팅 같은 경우는 좁은 수로폭이라든지 막 울창한 숲 속에서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없을 때 충, 첨벙, 그쵸, 요 정도의 텀 정도. 약간 저런 쪽에 만약에 근거리예요. 피칭을 할 수가 없는 상황과 백스윙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슝, 여유 있게 서밍을 하면서 캐스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캐스팅과 비슷한 캐스팅이 바로 에로우 캐스팅이라고, 스피닝 태클을 사용할 때 팁을 휘어트려서 이 팁의 탄력으로 퉁 하고 쏠 수가 있겠지만, 베이트 태클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튀는 그런 높은 회전력에 백래시가 무섭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팁을 휘어트리지 않고, 그죠, 그냥 큰 원심을 붕 하면서 손만 놓아주면 또 괜찮은 비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머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오버헤드 캐스팅의 기본 동작이지만, 오버헤드를 할 수가 있고 역풀립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한 그런 상태로도 모든 공간을 사용을 하고 할 수가 있지만 난이도가 높죠. 그랬을 땐 오버롤로 이런 식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서, 힘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캐스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는 간단하게 잡고 그냥 젖어주는 이런 방식의 변칙 기술. 그럼 오버헤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상황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안 돼, 꼭 지금 이래야만 하니?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 캐스팅이에요. 사이드 캐스팅 같은 경우도 실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윳줄을 많이 확보를 하고 하면 원심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캐스팅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윳줄을 짧게 잡고 슬로우로 던지면 또 로드가 휘어지질 않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어프로치식으로 던지기엔 좋지만 많은 비거리를 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윳줄이 짧다라는 건 템포가 빠르고 스윙 스피드가 빨라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간결하게 또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던질 수 있는, 자, 이 사이드 캐스팅 같은 경우는 주로 맞바람이 심하거나 낮게 깔아서 아주 멀리 좀 바람을 뚫고, 맞바람을 뚫고 날아갈 때, 그럴 때 용이한 그런 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드 캐스팅을 또 옆면에서 보여드리면, 궤적이 사이드죠.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꾸 비행기들이 저를 따라다녀요. 자,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핸드가 있어요. 언더핸드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포지션보다 조금은 더 아래쪽에서 이루어지는 캐스팅인데요. 어느 정도 언더핸드 같은 경우도 원심과 여윳줄을 준 후에 이 원심과 롤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언더롤이라고 할 수 있죠. 언더롤.
하지만 이런 원심을 그냥 로드웍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언더핸드 캐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언더핸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베스 낚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캐스팅일 수도 있어요. 근거리, 어프로치, 스키핑, 그리고 착수음을 줄일 수 있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캐스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언더핸드입니다. 자, 근거리에도 부드럽게 던져서 서밍을 통해서 컨트롤해서 착수음을 줄여주기에도 좋고 정확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쵸? 이런 근처를 던지는데 우리가 사이드에 슈팅성으로 던지면 처박힐 것이고, 오버헤드로 하면 그쵸, 너무 가깝죠. 이런 거리에서 이 언더로는 이 서밍 컨트롤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침투를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그리고 착수음을 줄여서도 넣을 수가 있는, 그리고 스키핑 같은 경우도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언더핸드 같은 경우도 이 로드웍을 사용해서 다 던지는 기본적인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이 캐스팅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연습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언더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로드웍을 보시면 이 루어가 한 바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이때 최저점에서 로드로 꿀렁 하면서 발사를 하는 그런 원리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정확도라든지 뭐 은밀함이라든지 스키핑까지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정말 실전에서 유용하게 많이 쓸 수가 있죠. 로드웍을 사용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울창한 이런 넝쿨 숲이 있어요. 로드를 쓸 수가 없는 그런 공간에 팁을 집어넣어서 이 여윳줄을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를 조절해 준 후에 순간적으로 로드로 둥 밀어주는 그러한 언더핸드가 아닌 롤이죠. 이 원심만으로도 로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집어넣었어요. 여윳줄이 짧으면 원심이 작아요. 멀리 던질 수가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만 여윳줄을 확보를 해주신다 그러면 이 좁은 공간 속에서, 그죠, 손 포지션은 여기에 유지가 된 상태로 캐스팅이 가능해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백핸드가 있죠. 자, 백핸드 같은 경우도 많이 쓰입니다. 오른손잡이인데 제가 저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던지 옆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백으로 집어넣어야죠. 이런 식으로. 백핸드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으로 캐스팅을 이렇게 막 높이 던져서 할 수가 있겠지만, 주로 어프로치에서 서밍 컨트롤 하는 그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사이드 캐스팅보다 더 쉬운 것이 이 백핸드 캐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정확하고 쉽게 던질 수가 있는 그런 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날아가죠. 백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뭐 사이드 언더로 가지만 백은 마찬가지로 이쪽 자세입니다. 백으로도 사이드가 가능하고 언더식으로도 밑에서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또 백핸드 할 때는 약간 사이드에 근접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윳줄을 짧게 가지고 갑니다. 짧게. 자, 여윳줄을 짧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랑 템포는 다소 좀 순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야겠죠. 던지기는 상당히 쉬워요. 백핸드 같은 경우는 뒤로 가다가 멈춰주면 루어의 무게에 의해서 휘어졌다가 펴지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주면 그냥 자동으로 제가 큰 동작을 하지 않아도, 손을 보여드리면 제가 로드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뒤로 가다가 멈춰주면 앞에 루어의 무게에 실려서 휘어지죠.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펴지려고 할 때 그냥 놔주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원리인데요. 정말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RPM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서밍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스키핑 같은 경우도 이런 섀도움이라 그러면 그냥 던지면 들어가요. 왜? 이 팁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수면과 가깝게 자리를 잡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어프로치가 있죠. 어프로치라는 경우는 뭐 이렇게 갖다 붙인다, 뭐 이런 개념의 의미인데요. 자, 대표적인 어프로치 방법이 플리핑이 있습니다. 플리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가 바로 옆 커버에 이동을 해서 집어넣을 때
그냥 이 여윳줄을 이용을 해서 들어 올려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 루어를 다시 진자 운동을 통해서 살포시 넣고 이 여윳줄을 싹 폴링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바로 플리핑이죠. 이렇게 해서 넣어줬다가 액션 주다가 다시 그 여윳줄을 그대로 확보해서 가까운 곳에 또 넣어서 폴링 주고, 그러다 바이트 들어오면 딱 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플리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리핑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저 나무 앞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던졌다가 이대로 뽑았다가 이대로 해서 다시 집어넣어요. 그쵸? 하지만 이 어퍼러치가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한 번의 기회. 그쵸? 단 한 번의 순간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베스의 얼굴 앞에 탁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은밀함이 필요한데, 눈대중으로 저기의 거리만큼 이거를 미리 막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플리핑을 한다 하면 오차 범위가 심해지겠죠. 여기서 조금 고수들을 위한 팁인데요, 섀도우 캐스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피칭을 통해서 루어를 물에 착수시키는 것이 아닌 수면 위에 바로 올려줬다가 그대로 이렇게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확보가 되죠. 어느 정도 지점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은밀하게 지금 여기에 은밀하게 착수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여윳줄을 뽑아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좀 짧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 피칭을 해서 바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는 딱 정해졌죠. 100번 던져도 100번 그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이 능숙해진다. 그러면 피칭으로 치고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여윳줄 확보해서 탁 들어가면 단 한 번의 기회에 정확하게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플리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아니지만 이런 유용한 팁, 피칭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하고 그 거리를 다시 2차 시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침투를 할 수가 있으며, 그 1차 시도 때 수면 위에서, 이게 수면이라고 했을 때 제가 물고기예요. 수면 위에서 뭔가 싹 날라와요. 그래서 아 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다시 빠져요. 섀도우 캐스팅이라는 것이 플라이 낚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인데, 이런 베스 낚시 역시 어시고종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쵸, 수면에 뭐가 벌레 같은 거라든지 뭐가 이렇게 쓱 그림자가 져서 오면 관심을 받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데 다시 빠져요. 그런데 다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와서 툭 은밀하게 들어와요. 그럴 때 바이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섀도우 캐스팅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플리핑의 응용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 각도에서 보여드리면, 피칭으로 거리 확보, 여윳줄 뽑았다가 그대로 밀어주면서 포. 그쵸, 참 쉽죠. 자, 그리고 피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플리핑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피칭을 잘 하시면 솔직히 플리핑은 필요가 없어요. 진자 운동의 원리, 자, 피칭 같은 경우도 이 진자 운동의 원리로 루어의 무게감만을 이용해서 로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있고요. 처음에 초심자분들은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무게만으로 하는 피칭과, 그리고 손목을 좀 자유롭게 손목을 사용해서 로드웍으로 사용하는 그런 피칭이 있을 것이고, 손목과 로드와 뭐 모든 것을 또 다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피칭은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익숙해지시고 적응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피칭 같은 경우는 일단 목적이 어프로치예요. 정확하고 은밀하고 소리 없이 침투를 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죠. 하지만 이런 피칭이 이제 능숙해지셨다 그랬을 때는 좌우에 나무가 있고 뒤에 나무가 있고 윗공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오버헤드라든지 다른 캐스팅을 할 수 없을 때도 피칭으로 어느 정도 비거리를 내면서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피칭 같은 경우는 응용을 굳이 하자면 원래의 목적은 낮고 은밀하고 정확하게 캐스팅을 탁 어프로치를 하는 개념의 그런 테크닉이지만, 이런 동작이 능숙해지셨다 했을 때는 이 피칭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비거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피칭 하나만 다룰 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칭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능숙해진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많이 탐색을 하면서 제가 지나가서 정말 수많은 피칭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번 넣고 액션 주고 회수해서
잡고 그 다음에 또 피칭을 해서 액션 주고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다시 회수해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항상 픽업할 때 눈대중으로 요 정도에서 들면 내 손 위치가 딱 오는구나, 이런 훈련을 인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픽업을 하세요. 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면 다시 줄여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피칭을 해서 회수를 할 때 눈대중의 감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탁 언저리로 오죠. 그럼 또 피칭이 나가고. 그런데 이런 피칭이 능숙해졌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동작이 몸에 배이셨다 하는 분들은 굳이 손으로 터치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 피칭의 원리를 또 마스터를 하셨다라면 다이렉트 피칭이 가능합니다. 회수를 했다가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나가죠. 안 만지고. 보세요. 싹 오면 원래 여기서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나가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약간 능숙해지면 고수들이 사용하는 좀 편의에 가까운, 이게 뭐 하이테크닉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기술일 수는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잡아서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신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더 빨리, 그냥 일반적인 피칭으로 10번 던질 수 있는 그런 탐색을 이렇게 다이렉트 피칭을 이용하면 12번, 13번 좀 더 빨리, 더 빠른 캐스팅을 통해서 공략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커버에서 폴링만 보는 낚시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쵸, 확률이 높아집니다. 10번 던져서 바이트를 받는 것과 20번 던져서 바이트를 받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다이렉트 피칭 역시도 만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처음부터 이런 시도를 하지 마시고요. 이 피칭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신 후에 이 피칭, 내가 하는 이 피칭 어프로치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했을 때 쓰면 좋은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이렉트 피칭을 하는데 여윳줄이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고 불규칙해요. 그쵸? 그럼 이 다이렉트 피칭까지 좀 편하게 마스터가 된 분들은 여기다 한 번 더 매기죠. 그죠? 왜냐? 다이렉트 피칭만으로는 어느 정도 비거리라든지 파워가 좀 약하게 실려서 많은 비거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쵸? 요 정도 스윙 폭이기 때문에 비거리가 부족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더 큰 원심을 끌어내고 멀리 던지고 싶다 할 때는 바로 롤 피칭으로 이어집니다. 원심력을 한 번 더 극대화를 시켜주는 상태에서 쿵 하면 롤 피칭이 이루어지죠. 이 롤 피칭 같은 경우도 앞서 보여드린 방식과 같이 이 롤 동작, 로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원심만을 써요. 원심만을 쓰면서 쿵 해도 나가죠. 하지만 이 방법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 원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로드웍을 통해서 원심을 내가 더 빠르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큰 원심에 이 스윙 스피드까지 더해지죠. 원심의 스피드가 커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멀리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 롤 피칭 같은 경우는 원심만을 사용해서 연습을 하시고,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로드웍을 사용해서 하세요. 그러면 스피드가 빨라져서 스키핑도 쉬워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수가 됐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더 빠르고 멀리 스키핑도 아주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선택사항이 많아져요. 잡아서 피칭을 했다가, 근데 안 잡고 또 피칭을 했다가, 근데 여윳줄이 회수를 했는데 짧다 그럼 바로 롤로 들어가죠. 그쵸? 똑같은 템포 속에 지금 3-4가지 캐스팅이 섞여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베스 낚시는 이렇게 응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플립 캐스팅, 아까 오버헤드에서도 응용을 해서 보여드린 플립 캐스팅 같은 경우도 근거리 어프로치용으로 이 좁은 공간 속에서, 그죠? 로드를 위로 많이 사용할 수가 없고 뭐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동작으로 캐스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차, 그쵸? 아주 근거리의 어프로치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기술인데, 이게 만약에 수면에서 낮게 가고 싶다라면 비거리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멀리 던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위로 하늘로 뜨겠죠. 하지만 그 타이밍을 잡으면 로드의 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버트를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또 아주 낮고 빠르게 찔러줘서 비거리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시연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 단계를 밟으신 후에 이 낚시는 텐션으로 시작을 해서
텐션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텐션을 정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캐스팅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캐스팅을 하려고 하면 텐션 컨트롤도 힘들고 이 백러시라든지 이런 원리적인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느낌만 일단 보세요. 플립 캐스팅은 이런 거고요. 이런 플립에서 또 이제 무라타 하지메 미라클 캐스팅 유명하죠. 스파이럴 캐스팅이 있는데, 이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소용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플립보다도 더 강력한 원심을 또 여윳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스파이럴 캐스팅이 또 있습니다. 플립보다는, 이 플립의 작용 반작용 방식보다는 이 좁은 구간에서 이 스파이럴 소용돌이 구간에서 원심을 또 끌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낮고 빠르고 강하게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핑도 사용을 하다 보면 손쉽게 타다다닥 하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파이럴 캐스팅이라든지 플립 캐스팅 같은 경우는 할 줄 알면 정말 유용하지만 못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냥 저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텐션을 정복하는 그날 누구나 할 수 있는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낚시를 좀 하시는 분들을 알려드렸을 때는 5분, 10분이면 누구나 다 하는 캐스팅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멋있다고 막 연습을 하시면 정말 많은 라인을 그저 반복 구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이 스파이럴과 플립 캐스팅의 장점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피니시 자세예요. 피니시 자세가 플립도 그렇고 스파이럴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피니시죠. 이 얘기는 즉 어프로치를 할 때 정확하게 제가 조준하고 로드를 들어 올린 그 장소를 향해서 피칭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피칭처럼 이렇게 해서 태우는 어프로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확하게 포인트에 안착할 수 있는, 하지만 더 간결하고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게 정확도. 정확도는 우리 로드웍에 달려 있어요. 오버헤드 같은 경우 제가 이 상태에서 똑바로 백스윙이 일어나고 똑바로 그 자리에서 피니시가 일어난다 그러면 루어의 궤적은 이런 반경이 좁아지죠. 그 선으로 나가게 돼요. 피칭 같은 경우도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진자 운동 이렇게 태우면 그죠? 100번 던져도 제가 카메라 다 맞추겠죠. 그쵸? 이 점이 어프로치에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피니시 자세가 맨날 틀리신 분들, 예를 들어서 플립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늘 로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아주 정확하게 날아가요. 스파이럴은 살짝 그래도 플립보다는 원심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살짝 라운드가 지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피칭과 플립, 스파이럴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 피니시 자세가 맨날 틀리다, 백래시가 무서워서 로드로 라인을 더 뽑기 위해서 이 포지션이 바뀐다 했을 때는 정확도를 기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딱 항상 이 자세에서 시작하면 이 자세에서 끝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다소 필요는 없지만 제가 뭐 재미로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또 던질 수가 있을까 하고 놀다 보니 발생한 뭐 사이드 언더하고 플립하고 스파이럴의 변형 중간 지점인 약간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던진지 알 수가 없는 약간의 간지와 겉멋이 섞인, 그렇게 쓸 데는 없는 캐스팅도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 뒤로 왔는데 손이 뒤집혔다가 아래 포지션에서 나가죠. 하지만 이것도 별 필요 없는 것이 아닌, 제가 오른손잡이에요. 사이드나 언더로는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라든지 로드 길이만큼의 아웃인 궤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 스키핑을 아웃,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아웃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궤적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도 되는데 굳이 그걸 뒤집어요. 뒤집어서 백핸드를 만들죠. 오른쪽인데 백을 만들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지렛대에 걸립니다. 그럼 로드가 아주 극대화돼서 버트를 여기까지 다 매길 수가 있게 돼요. 아주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뒤에 받쳐주는 게 손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버트까지 다 먹이기는 힘들고 버트 한 허리 정도, 이 팁 정도의 힘새만을 갖고 던질 수가 있는 포지션이에요, 오른손은. 하지만 그 포지션을 뒤집어 줬을 때는 이 지렛대가 걸리죠. 그러면 뒤로 가다가 지렛대에 걸려서 튕겨져 나가는 그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그런 원리로 만든 캐스팅인데 이렇게 하면 스키핑도 아주 가볍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 만든 캐스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하지만 캐스팅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캐스팅 보면 또 도전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뭐 프로도 그렇고 많은 캐스팅 좀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요새 흉내내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면서 뒤집어졌다가 팍 스키핑이 그냥 들어가죠. 신기하죠. 저쪽으로도 보여드리면 뒤집어졌다가 탁 스키핑이 정말 쉽게 들어갑니다. 이 캐스팅의 이름은 아직 제가 한 20년 넘도록 지어 놓지는 않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스포츠 피싱적인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베스 낚시를 하며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캐스팅 종류를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런 기본 캐스팅이 실전에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응용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린 이 많은 캐스팅을 앞으로는 하나씩 집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냉풍 프로덕션 서승찬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텐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낚시 장르는 텐션으로 시작을 해서 텐션으로 끝납니다. 캐스팅부터 착수 후 액션을 주고 훅셋을 해서 랜딩하는 그 모든 과정이 텐션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 텐션을 정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낚시는 엄청난 진화를 이룰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낚시는 텐션으로 시작해서 텐션으로 끝난다. 이상 냉풍 프로덕션 서승찬이었습니다.